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사라에 빠지고 싶죠. 코난을 보다 보면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자가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살인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되게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살인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건 제가 영상으로 만든 적도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살인자들 중에 그나마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난이 101권까지 나오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 중에 분명 타당한 이유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이유로 살인을 한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은 살해 동기도 있을 수 있으니 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영상 봐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네요.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떤 의대의 조교분이십니다. 이 사건은 코난과 미라니가 어떤 스키장에 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이벤트 덕분에 별장 숙박권에 당첨된 미라니와 코난은 유명한과 함께 스키장에 가게 되고, 거기서 놀다가 어떤 의대 교수와 그 교수의 일행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교수는 최근 들어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유명한을 알아보고 자신과 같이 별장에서 한잔을 하자고 말합니다. 참고로 엑스트라들이 유명한이나 코난과 함께 밥을 같이 먹자고 한다는 건 자신이 특이한 방법으로 살해당하고 싶으니 협조해달란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의대 교수 일행 중 돌림판을 돌려가지고 교수가 걸리게 됐는지 교수가 뒤지게 됐고, 교수의 시체가 좀 신기한 자세를 한 채로 발견됩니다. 코난은 두뇌 풀가등을 해서 이 사건을 풀게 되고, 범인은 교수의 조교 중에 한 사람인 걸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교수를 죽인 이유는 자신이 6년 동안 쓴 논문을 가로챘기 때문에 죽인 거였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닥 신경을 안 쓴 살해 동기였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친구들 몇몇이 대학원에 가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교수의 노예로 살며 좀비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저 교수가 사람 새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중고등학생이시거나 아직 대학원생 지인이 없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살해 동기이긴 하지만, 혹시나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대충 대학교 수시 합격을 위해 중고등학교 6년 내내 준비해온 자료들이라던가 대회 입상 횟수 등등을 모조리 어떤 선생이 가로채간 다음에 지가 편애하는 친구 성적표에 썼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실생활에서 일어날 일이 없긴 하지만, 아무튼 저렇게 되면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 사람을 무조건 죽여버리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심지어 이 여자분은 이 논문을 쓴 이유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쓴 논문이었는데, 그걸 교수가 뺏어간 겁니다. 교수는 그 논문을 뺏어가면서 네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교수인 내가 발표하는 게 더 주목받을 거다 라고 말하고는 여자를 존나 비웃었어요. 솔직히 저 정도면 더 끔찍하게 죽었어야 했는데 여자가 착해가지고 좀 신사적이게 보내준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떤 빵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분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까마귀 할머니라고 불리는 할머니가 죽음으로써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이 할머니는 화분에 머리를 맞고 뒤져 있었는데, 할머니의 죽음을 한 동네 주민들은 그닥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좋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까마귀 마냥 다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뒤져보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쓰레기 덤에서 3등이 당첨된 복권을 발견한 뒤로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것부터가 뺨 한 대 올려치고 싶은 개같은 버릇인데, 이 새끼는 또 하나의 요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화분을 자기 집 난간에다가 걸어놓는 버릇이었죠. 잘못하면 밑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머리를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노빠꾸 할머니는 전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문제가 많은 정신나간 할머니 덕분에 많은 동네 주민들이 자주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남의 쓰레기 뒤지는 도둑고양이 같은 할머니가 지 화분 맞고 잘 뒤졌다 라는 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죽인 사람은 처음에 말했듯이 어떤 빵집의 착한 여자분이셨는데, 죽인 이유가 좀 안타깝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할머니는 남의 쓰레기를 뒤지는 버릇이 있었고, 그날도 쓰레기를 뒤지다가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찢어진 종이구나 하면서 넘어갔을 테지만, 이 사이코 같은 할머니는 그 종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편지가 나오게 됐고, 편지의 내용은 빵집 여자의 남자친구가 여자에게 이별을 구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어본 할머니는 편지의 주인이 그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여자가 일하는 빵집에 가가지고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그 편지를 읽으며 망신을 줬던 거죠. 그래서 개빡친 여자는 그 할머니를 죽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드리자면, 그냥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애가 갑자기 여러분들 반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남자친구한테 받은 이별 편지를 읽어주면서 혼자 빠겠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화분으로 죽이지 말고 사지를 그냥 찢어버렸어요. 다음 세 번째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인 사건은 어떤 쉐어하우스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미라니와 코난은 어떤 동아리 선배의 초대를 받고 쉐어하우스에 가게 됩니다. 쉐어하우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 집에서 4명 정도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을 쓰며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선배 말고도 그 집에는 3명 정도의 사람이 더 살고 있었는데, 남자 1명과 탭댄스를 추는 여자, 그리고 어떤 회사원 여자까지 이렇게 3명이었죠. 그렇게 쉐어하우스에서 미라니와 선배가 얘기를 나누던 중 탭댄스를 추는 여자가 살해당했고, 코난은 또 한 번 자신의 흥미를 위해서 살인을 저질러준 고마운 살인자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밝혀진 살인자는 회사원 여자였고, 죽인 이유는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충분히 볼만한 이유인 층간소음이었습니다. 회사원 여자는 탭댄스의 아래층에 살고 있었고, 탭댄스는 자주 탭댄스를 쳐가지고 회사원을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회사원은 도저히 못 찾겠어서 탭댄스한테 그만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탭댄스는 들어 처먹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오히려 더 탭댄스를 심하게 추면서 이렇게 하니까 회사원의 머리를 짓밟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찾겠던 회사원은 이 탭댄스를 죽여버렸던 거죠. 솔직히 이건 살인까지 내봐라 쳐도 죽방 3대 정도 때린 다음에 복부에 칼빵 한 대 놓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파트에서 2달 동안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잠을 못 자서 진짜 겁나 예민했던 적이 있어서 너무 공감이 되는 살해 동기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일기 극장판에서 잠시 나왔던 여자분이셨습니다. 이건 일기 극장판에서 본편 시작 전에 나온 살인 사건인데 사건의 전말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살해당한 피해자는 병원의 원장이었는데 한 번은 술 먹고 수술하다가 의료사고가 나서 환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아내가 원장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고소를 할 수가 없게 됐고 결국 원장의 집에 가정부로 위장 잠입을 한 뒤 원장을 죽여서 남편의 원수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이런 의료사고 같은 것은 많이 나온 소재라서 충분히 현실적인 살해 동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다섯 번째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인 사건은 어떤 다리가 불편한 남자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베르모트가 살짝 언급이 되는 바람에 사건의 디테일을 놓치기가 쉬운데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슬프고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여자이고 그 여자를 죽인 사람은 그 남편이었습니다. 여자는 연예계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홈파티를 열 정도로 돈을 함부로 막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자 빚을 내서라도 파티를 열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사실을 모르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집에서 쉬던 기간 동안 아내가 이 정도로 미쳐 날뛰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내가 홈파티를 열기 위해 집 문서를 팔려고 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됐고 남편이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냐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전혀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이 이제 네가 나한테 돈을 못 대주는 거냐 그럼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자신한테 돈을 대줄 스폰서는 많다고 딱히 상관없다는 식으로 싸가지 없게 말했고 남편이 이 말 때문에 안 그래도 충격을 받았는데 아내가 그 뒤에 한 말이 남편의 꼭지를 돌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혼하면서 아들의 양육권은 포기하고 싶다며 본인 같은 스타가 애 딸린 이혼한 여자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애는 남편한테 가져가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돼서 그런 말을 하는 여자는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 여자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남편이 이 모든 사건을 설명하고 난 뒤 밖에 나갔던 어린아들이 살인자인 아버지에게 와서 왜 슬퍼하고 있는 거냐며 우리가 행복해야지 천국에 있는 엄마가 좋아할 거다 라는 말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쓰레기 같은 여자를 만난 남편이 저지른 안타까운 살인이었고 아마 이렇게 여자를 잘못 만나서 혹은 남자를 잘못 만나서 행복해야만 하는 결혼 생활이 하루하루가 지옥이 돼버린 사람들이 실제로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인 사건은 도일이가 미라니와 함께 수족관에 갔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미라니와 도일이는 사귀진 않지만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수족관을 가게 됐고 아주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물고기를 보려고 했겠지만 시체를 보게 됩니다. 도일이는 솔직히 물고기보다 시체를 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고 열심히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한 결과 용의자는 3명으로 줄게 되고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현여친, 피해자의 전여친과 피해자의 전여친의 현남친이 용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존나 듣기만 해도 어지러지란 조합이네요. 아무튼 도일이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되고 범인은 피해자의 전여친인 것이 밝혀집니다. 피해자의 전여친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는 바로 리벤지 포르노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범인과 헤어진 뒤로 범인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안 주면 지금 네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나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가족들에게 네가 벗고 있는 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계속 무시하고 살았지만 피해자는 범인이 무시하자 진짜로 범인의 현남친에게 범인의 나체 사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현남친은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해버렸고 그 덕분에 별 타격은 없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범인은 이것 때문에 눈이 돌아갔고 결국에는 피해자를 죽이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리벤지 포르노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여서 굉장히 현실적인 살해 동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6명 정도가 그나마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인 범인들인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인 6명의 범인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되도 않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거는 임팩트가 커서 그런지 되게 찾기가 쉽고 기억나는 것도 많았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인 범인들은 좀 기억도 잘 안 나고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 말고도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인 범인들은 꽤나 있을 것 같더군요. 제가 빼먹고 안 넣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줘가지고 이 무지한 저를 좀 깨우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